누군가 무엇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노후 빙하기는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올바른 투자 방향과 한국 증시의 특징 및 현 상황을 알아본 후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비법이 아닙니다. 떡상할 종목을 알려드리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비법도 없습니다. 뛰어난 지능이나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기도 아닙니다. 업무 시간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퇴직연금도 결국 주식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개별 종목의 투자 방식과는 다릅니다. 리딩방이나 누군가 찍어준 종목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방식도 전업투자자나 전문가들의 복잡계 투자 방식도 아닙니다. 직장인의 투자는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책과 인터넷에 나와 있는 투자의 단순한 원칙과 지식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 잘 모를 뿐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투자 지식과 경험을 꾸준히 단련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단한 심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결국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집니다.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면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융자산에 간접적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 거시경제, 지정학적 이슈, 정부 정책과 직접적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 산업과 기업을 분석할 수 있어야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 투자를 할 때 금융제도를 활용하고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며 리밸런싱 전략을 적용하여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8가지 금융시장의 원리를 이해하면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하나하나 배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차트는 매일매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러한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가격이 잠깐 오르내리는 것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기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유럽 투자의 아버지 앙드레아 코스톨라니는 주가의 변동성을 주인과 강아지의 산책과 같다고 재밌게 비유하였습니다. 주인이 산책하는 동안 강아지는 주인과 나란히 가기도 하고 때론 앞서기도 뒤처지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앞뒤로 미친 듯이 뛰어다녀도 결국은 주인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 주가는 아무리 변동성이 심해도 결국 기업의 내재 가치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대개 한국 증시의 특징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 더 딥, 즉 상승과 조정의 등락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을 때 미래의 우상향을 예상하며 종목을 사들이고 시장이 회복할 때 수익을 내는 저가 매수 혹은 저점 매수 전략을 바이 더 딥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국 증시의 특징 두 번째는 박스권 장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성장 기업들이 모여있지만 IT 버블 이후 주가가 일정한 가격폭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가가 움직이는 폭이 마치 네모난 상자 안에 갇혀 오르내리는 형태를 취해 박스권 장세라고 부릅니다. 앞서 설명한 코스피 차트도 삼성전자가 2000년대 초반 스마트폰 혁명과 메모리 반도체 확장기로 박스권을 한번 돌파하기는 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간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증시가 박스권 장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이 실제 가치에 비해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평가의 이유는 대표적으로 지배구조, 주주환원, 낮은 ROE, 금융제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일어나게 하는 원흉은 바로 상법입니다. 한국의 상법에는 회사와 주주가 아닌 회사를 위해서만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주주들의 피해가 가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4년에 금투세를 폐지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올해 상법이 개정되며 한국 금융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24년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이후 전세계 증시도 반등할 때 한국만 급락하였습니다. 미디어에서는 한국 증시의 만성 저평가로 인한 것이라고도 하지만 한국 증시 시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의 업황이 좋지 않아 지수를 끌어내렸고 여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반등, 시기도 늦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홀로 박살났지만 올해 한국 증시 특히 한국의 유망 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5가지입니다. 첫째, 한미 지정학적 수혜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1,000조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 개정과 함께 본격적인 주주가치 제고의 잠재적 원동력입니다. 셋째, 한국 증시의 저평가입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증시보다 더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넷째, 세제 혜택이 큽니다. 미국 주식 투자는 양도소득세 22%와 배당소득세 15%를 부담해야 하지만 한국 증시는 비과세이며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유동성입니다. 한국 정부는 내수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및 산업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예외 접근 비중은 향후 증시로 유입될 잠재적 유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4년 12월 S&P 500의 PBR은 25배를 넘겨 고평가 영역이었고 작년에 이미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 비중은 역대 최고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익률의 상승을 이어가더라도 통하지 않는 지점은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고평가 영역의 투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 증시는 25년 4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재료를 찾아 폭락하였습니다.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마저 미국 시장에 취해 있던 24년과 같은 칵테일 파티는 조심해야 합니다. 올해 아직까지 높은 PBR에 미국보다 한국 증시가 강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 증시에서 유망산업을 찾아 투자하는 용기를 가지면 시장보다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자신의 저서 월가의 영웅들에서 칵테일 파티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던 24년 연말 칵테일 파티에 들어섰고 절정에 오르기 전에 미련 없이 파티를 떠나야 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에는 안전마진 이론이 나옵니다. 담배꽁초 투자라고 불리며 바닥에 버려진 불 꺼진 담배꽁초처럼 사람들의 아무 관심도 못 받고 주가가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주식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하락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담배꽁초와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국의 유망한 산업과 기업을 찾는다면 투자 마진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24년 한국 증시는 홀로 박살났지만 한국의 유망 산업들의 주가는 1년 이상 대세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5년 한국 증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으며 25년 업황이 좋은 섹터의 주가는 더더욱 강한 상승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평가받고 있는 한국 증시의 악재의 소멸과 호재의 등장만이 남았습니다. 증시의 수급이 돌아오는 시기에 유망한 산업을 분별해낼 수 있다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증시 투자를 넘어 올해 업황이 좋은 한국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평소에 꾸준한 공부만이 자산 증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투자의 지혜를 길러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성공하는 금융투자 한국퇴직연금 DC형 100만장자 매뉴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DC형 운용의 핵심인 2025년 한국 유망산업 전망을 통해 ETF 투자 로드맵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퇴직연금 투자에 대한 사고의 확장과 투자 방향성을 찾으시고 더불어 좋은 투자 시기도 모색해 보시길 기원합니다.